이론적으로는 모두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주파는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써마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윗입술을 끌어올리는 힘이 과도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윗입술 쪽 피부가 쏙 패어 들어가면서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원 원장입니다. 최근에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홈케어 디바이스가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제일 자주 보이는 것들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3가지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실제 시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디바이스를 또 2가지의 계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기초 케어 제품의 흡수를 도와주는 흔히 물광 피부를 만들어주는 디바이스가 이거고요. 나머지 2가지는 다 리프팅 효과를 주는 디바이스입니다. 다만 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먼저 물광 피부를 만들어주는 디바이스인데요. 줄여서 물광 디바이스라고 해볼게요. 이 디바이스의 원리는 주로 고주파와 갈바닉 전류로 화장품 흡수를 돕고 온열 자극으로 탄력 케어를 유도해서 LED 빛으로 피부 톤을 개선한다고 하죠. 이론적으로는 모두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검증된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주파는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술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써마지가 있고요. 써마지처럼 고주파로 탄력 효과를 보려면 피부 및 진피층이나 스마스층 등의 피부 속 깊이 열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피부 속이 마치 마른 오징어 굽듯이 쪼그라들면서 타이트닝과 탄력이 생기는 효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홈케어 디바이스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어요. 바로 에너지의 강도인데요. 이런 가정용 기구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전류는 2.5mA 이하, 10분간 피부에 닿았을 때 표면 온도는 43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등 식약처의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결국 탄력 효과를 볼 만큼 진피층의 콜라겐을 자극하려면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정용 기기는 안전을 위해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죠. 또 화장품 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 가장 바깥의 각질층은 아주 튼튼한 방어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뚫고 진피층까지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스킨부스터 시술을 할 때 미세한 바늘로 직접 진피층의 성분을 주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리적으로 장벽을 통과해서 목표층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죠. 반면에 갈바닉 전류 기능은 아무리 써도 유효 성분이 각질층을 넘어서 진피까지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흡수될 수 있겠지만 정말 미미한 양일 거라서 유효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프팅 홈케어 디바이스인데요. 중주파를 써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주고 탄력을 개선한다는 원리더라고요. 근데 이건 역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봐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얼굴 처짐은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굴 처짐은 피부의 탄력 저하, 피하 지방의 볼륨이 없어지고 처지는 거, 유지인대의 처짐, 얼굴 뼈의 위축 등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로 생깁니다. 그래서 중주파, EMS가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원인들은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정말로 이 중주파 EMS가 근육을 제대로 수축시켜서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데요. EMS가 전기 자극으로 근육을 자극하고 키워서 처짐을 방지하는 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헬스장 가서 중량 운동을 하면은 근섬유가 손상을 받고 그 손상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커지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일 텐데요. 물론 EMS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근육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런 자극이 지속적인 근육의 길이나 형태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일단 제품 사용은 멈추면 근육은 다시 원래 길이와 크기로 돌아가고요. 팔, 다리에 있는 골격근과는 다르게 얼굴 표정근은 헬스장에서 중량을 드는 것과 같이 기계적인 물리적 부하가 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정도의 자극으로 근육이 두꺼워지거나 커지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매일 디바이스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중주파 EMS가 얼굴 표정 근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얼굴 표정 근육이 수축해서 짧아지고 커지면 리프팅이 될까요? 여기서 주로 작용하는 근육들은 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인데요. LLS, LLSAN, 자이고마티쿠스 마이너, 메이저 이렇게 4가지 근육들을 주로 작용을 하는데
그 근육들이 주로 당기는 부위가 바로 팔자주름 바로 아래에 있는 윗입술 부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윗입술을 끌어올리는 힘이 과도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윗입술 쪽 피부가 쏙 패어 들어가면서 팔자주름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는 리프팅이 아니죠. 이 V자 모양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은 비슷하지만 얼굴에 잘 밀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이는데요. 모양이 딱 들어맞으니 자극의 위치가 일관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기 자극을 얼굴 근육에 준다고 리프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디바이스 모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혈액순환, 림프순환 정도를 도와서 붓기 완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하는 리프팅 시술들과의 원리도 차이가 큰데요. 흔히 하는 리프팅 시술인 리프팅 레이저, 실리프팅을 예로 들어볼게요. 리프팅 레이저는 초음파나 고주파 등의 에너지를 피부 및 깊은 층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서 조직을 쪼그라뜨리고 리프팅 효과를 얻습니다. 동시에 콜라겐 재생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리프팅은 녹는 실을 피부 깊은 곳에 넣어서 물리적으로 처진 조직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EMS 기기는 이 두 가지와 근본적으로 원리가 다르죠. 조직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거나 피부 및 깊은 층의 열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표면을 반복적으로 전기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홈케어 기기의 현실적인 효과는 붓기 완화나 혈액순환 개선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효과가 크면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홈케어 디바이스들은 그 위험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효과보다는 안전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품이 불특정 다수에게 10만 명, 100만 명에게 팔리잖아요. 그 100만 명이 자기만의 방식대로 얼굴에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10분 동안 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화상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효과를 정말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혈행 개선, 붓기 완화, 피부 컨디션 관리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피부 컨디션을 꾸준히 관리하고 싶을 때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럼 사도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피부 컨디션 관리도 꾸준히 하면은 인상에는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맑고 부기가 정지되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술과 수술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관리의 목적으로 용도 자체를 분리해서 본다면 지금 내가 홈 디바이스를 살지 말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당기는 의사 윤민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